의원님, 네. 예,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공수장님, 네. 지금 공수처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그동안 최상목 대행은 법률안 9건, 그중에서 내란 특검법 2개,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10년 동안 45건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3년도 안 됐는데 무려 40건을 거부했고,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 4건을 포함해서 무려 9건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31일 날 정계선 조한창만 임명하고 40명을 임명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타령을 하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제도 취지에 안 맞는다, 이렇게 거부하는 걸 보고 과연 왜 그럴까?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내란 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장님 아세요? 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 내란 대행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정권 출범 후에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또 2023년 12월 달에 기재부 장관, 이것으로 과연 대통령을 대응하지 않고 내란 대행이라는 말을 들을까 의심이 품었는데, 과거에 말이죠, 제가 최상목 대행이 관련된 미르대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하고 특검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혹시 수상 알고 계십니까? 미르재단 사건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종범 경제수석이 몇 년을 받았냐면 징역 4년으로 확정됐습니다. 2020년에 확정이 됐는데, 그때 최상목 씨 관련 공소장, 또 박근혜 판결문, 그리고 이재용 판결문을 봐보니까 과연 이게 여기에 원인이 있구나. 당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요,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고,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기업이 있냐 하면서 누군데 아직도 안 내냐, 그 명단을 달라 화를 내기도 했다라고 했고, 이 안종범 사건을 보면, 판결을 보면 미르재단의 최초 출연 대상 기업 지정 및 출연 대상 기업 추가, 출연금 규모의 증액 및 그에 대한 출연 대상 기업의 추가 등은 모두 안종범, 최상목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돼 있어요. 일주일 만에 무려 486억을 걷습니다. K스포츠까지 합치면 760억 원이에요. 저는 안종범이 주범으로 주석기소했지만, 저는 최상목은 주범과 못지않은 대등한 지위가 있다고 봐요. 이게 공범을 넘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486억 공갈죄를 저지른 겁니다. 안종범 판결문에 보면 486억 원을 강요하고 직권남용했다고 돼 있어요. 자, 최장님, 네. 공직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 말씀 경청하겠고요. 저희들 지금 수사처에,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고, 지금 알겠습니다.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예.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예. 당시 수사팀장이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이고, 박근혜를 기소할 때 그래서 중앙지검사장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안종범을 봐준 겁니다. 이 최상목을 봐준 겁니다. 그 덕분에 이 최상목은 수사를 안 받고 재판도 안 받았고, 그 후에 살아남아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 비서관이 됐고,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이 이 486억을 강요보금하고 이렇게 뜯어갔으면서도 지금까지 재판을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가 공수처에서 직권으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내란 대행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대통령 대행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